안녕하십니까? 오늘 진도는요, 수리편 제7권 수리편 8장부터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좀 이제 이렇게 연결하고 끌어오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한 일부를 성독을 해서 생각을 좀 이렇게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아마 댁에서는 열심히 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면 생소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 같고 이렇게 그럴 테니까 성독을 좀 하셔서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13쪽 자왈 심의라 오쇠야여, 여기서부터 114쪽, 113쪽에서 한 두 쪽을 성독을 해서 생각을 이렇게 끌어오도록 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심의라, 그냥 소리만 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배운 거니까 뜻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기억을 좀 되살려서, 그래야 이제 물리가 빨리 나고 그래야 이제 공부가 진도가 빠릅니다. 읽는 걸 그냥 소리만 내고 글자는 글자대로, 눈은 눈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입은 입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이게 오감을 집중해서 그 뜻을 이해를 하시면서 읽으면 공부가 진도가 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왈심이라 시작. 자왈심이라 오쇠야여 구이라 오 불부경 경견 주공이로다. 자왈지어 도하며 거덕하며 의여인하며 유어예니라. 자왈 차행 속수 이상은 오미상무회원이로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우선 마지막, 이건 그냥 안 가르쳐 주셨어요, 공자께서. 성의가 있어야, 성의를 표하는 자에게는 내가 열심히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신, 아주 재물을 택해 가져라 이런 뜻이 아니라, 속수라고 하는 데는 이제 건어포 한 10개 묶인 거, 한 두릅은 가지고 오는 스스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일찍이 가르침을 없이 하지 않았다고 가르쳐 줬다. 성의가 있어야 공부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8장은 공자께서 또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그 제자들이 반응이 어떠냐, 어떤 사람에게서 가르쳤는가, 어떤 사람은 안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가르쳤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왈 공자 말씀하시기를 하고 불분 우리가 분하다, 울분을 토하다 할 때 분이에요. 울분할 때 분자. 비분관계하다 할 때 그 비자는 아래 글자에 아래 나와 있고 그 아래 구절에 나와 있고 이게 이 비자에다가 이 분자 여기 나오는 분자를 합쳐서 비분이라고 해요. 비분관계하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뭔가 못 이루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또는 그냥 게을리하지 않고 그게 아주 열을 올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불의 같은 걸 보고 참지 못하는 그 비분관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이제 우리가 그 계발이라는 말도 씁니다. 계발. 그 10개자에다가 낼 발자. 우리가 소지를 개발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계발이란 말도 여기서 10개자고 필발자 여기서 나온 문자 단어죠. 비분관계의 비분, 그 다음에 계발 뭐 이런 얘기인데 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불분이라 이어든 불개하며 불분이어든 불개하며 이렇게 스스로 분발하지 아니하거든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개발해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하려고 하는 열성을 가졌을 때 가르쳐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분발하지 아니하면 열어주지 아니하며 불비어든 불발하며 똑같은 논리로 스스로 애써서 뭔가를 알려고 애태우는 그러한 기운이 아니면 그런 것을 갖지 않았으면 불발 또 일러주지 그러니까 열어준다 이렇게 열어주고 또 꺼내주고 내 필발자는 꺼내준다는 얘기니까 그것을 열어주고 알려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애를 쓰지 않으면 알려주지 아니하되 그 조건만이 아니라 거이루 한 구석 이루는 한일자 구석 우자예요. 한 구탱이 우리가 책상 하면 책상이 네 구탱이지 않습니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 구탱이를 말하는 건 이루 한 구탱이를 들어서 예를 들어주면 불이 삼우반 불이는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무는 나머지 세 구탱이 그 한 구탱이를 들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세 구탱이를 말하자면 거기에 반증 돌이킬 반증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즉 불부양이라. 그러면 조건절을 그러면 고직자는 그러면 불부양이라 다시 가르쳐주지 않는다. 반복해서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자님의 교육 철학이라 할까요? 교육의 방법이라 할까요? 이거를 볼 수 있는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을 내서 뭘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그런 열정을 가지지 않았으면 열어주지 아니하고 또 애써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불비 애써서 알려고 하지 아니하면 불발 일러주지 아니한다. 그런데 또 거이루이 한쪽 말하자면 네 구퉁이 사방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한 구퉁이를 들어서 될 것자 거이루 한 구퉁이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불이 사무반 나머지 세 구퉁이를 다시 증명하는 돌이켜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럴 줄 모르면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 가르쳐주면 네 구퉁이에서 한 구퉁이 얘기하면 나머지 세 구퉁이를 그래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줄 아는 그렇지가 못하면 즉 불부야신이라. 불부는 다시는 하지 않았다. 다시 가르쳐주지 않았다. 공자님이 그렇게 아주 좀 사랑으로 가르치고 인으로 가르치셨는데 가르쳐 주는데 가르칠 의욕이 나야 가르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않으면은 불분하면 불개하고 불비하면 불발 했는데 특히 한 구퉁이를 들어서 거이루에 그러니까 하나를 한 구퉁이를 들어서 얘를 설명하며 나머지 사무를 그것을 돌이켜서 생각하지 못하는 불이 그러지 못하거든 거든 여기 어든이어야 돼. 여기 어들이라고 이렇게 들자로 되어 있죠. 그 글자가 틀렸습니다. 어든 불부야신이라 들자예요. 들인가요? 들이라고 썼나요? 하거든 한다면 이런 조건절의 토죠. 이어든 즉 불부야니라 다시 하지 아니했다. 다시 가르쳐 주지 않으셨느니라. 비교적 공자님이 학불념 교불권 가르치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서도 영 따라오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말은 다시 가르쳐주지 않았다 할 정도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장 자식어 여기 먹을 식자 동사는 먹을 식자고요. 명사로 쓰면 뭐예요? 밥사 그렇죠. 먹을 식 밥사. 우리가 식사할 때는 우리가 보통 요즘 쓰는 식사라는 말은 일사자예요. 먹을 사 밥사자가 아니고 밥식자 먹을 사자 밥식자 먹을 식자 밥사자예요 원래가. 근데 이제 우리가 식사한다 할 때는 먹는 일을 한다 이런 얘기지 밥사자로 해서 똑같은 자를 두 자 쓰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그러면 이건 동사 식은 동사고 사는 명사다. 여기서는 식으로 동사. 어는 뭐죠? 늘어자는 전치사라고 그랬죠. 뭐뭐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또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다. 어디에 전치사라는 앞에다 둔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전치사가 없어요. 전부가 토가 후치죠. 근데 이제 영어나 중국어는 전치사가 앞에 그 유상자라는 그 단어 앞에 붙어 있는 글자라 해서 전치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유상자의, 그런데 유상자의 그 소유격이 있네요. 유상자의 측자는 뭐예요? 측자는 옆에 이런 얘기, 옆 또는 곁. 우리는 곁이라고 그런 과거에는 썼어요. 지금은 옆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곁방, 측실. 우리가 저 소실을 뭐라고 하냐면 정실에 비해서 소실이라는 말 아셔요? 소실이라는 말 아세요? 요즘 다 없어진 언어들인데 첩을 소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첩을 측실이라고도 했어요. 옆에 방에다가 둔 부인을 측실이라고. 그래서 측이라는 얘기는 곁이라는 뜻인데 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옆이라는 뜻이에요. 곁측, 옆측. 옆에 지금은 옆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자의 옆에서는 식사를 하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유상자가 궁금하지 않아요? 유상자가 뭘까? 초상을 초상난 그 사람의 그러니까 상중에 있는 자의 곁에서 식사를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즐겁게 막 그냥 먹어야 되겠어요? 배부르게 막 아주 그냥 신나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부를 포자가 나오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지 않으셨다. 이게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요즘이야 부모 상을 당해도 뭐 사실만큼 사셨다고 생각하고 뭐 3년 상도 안 하고 뭐 이제 3일이면 끝나는데 그래도 돌아가시면 슬픈 마음이 있는 거죠. 없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그 슬퍼하는 상중에 있는 사람 옆에서 식사를 할 때는 배부르게 미상 일찍이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미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한 적이 없다. 완료. 부정 완료예요. 일찍이 미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한 적이 없다. 배부르게 먹지를 않으셨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경우죠. 유상자라는 말은 그러니까 상중에 있는 상을 당하여 있는 사람의 옆에서 식사를 할 때는 밥을 먹을 때는 미상포야로시다. 일찍이 배부를 포자에게 포식했다 할 때 포자 이 포자를 씁니다. 배부르게 먹지를 않으셨다. 이어서 자 관련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같은 한 챕터예요. 한 장이 같은 장입니다. 9장에 다음 문장에는 자 공자께서는 어시라면은 어떻게 해석할까 할 수 있을까요? 이날에 이런 얘기요. 이날 그날에 이런 얘기. 같은 날에 상중에 있는 분하고 같은 자리를 같이 하거나 그 옆에 있을 때는
그런 상중에 있어서 문상을 하면 곡을 했어요. 옛날에는 같이 울었던 거예요. 지금은 뭐 부모 자식들도 안 울고 염이나 할 때 뭐 어떻게 딸이나 좀 억울하게 또 돌아가셨으면 좀 또 이제 우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뭐 아이고 뭐 한 8, 90 사셨고 뭐 또 사실 만큼 사시고 내가 늙었는데 뭐 이제 상주가 늙었으니까 아이고 가실 때 가셨는데 잘 가셨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 수도 한 60, 70, 뭐 70까지 사시는 인간 70, 인생 70 뭐예요? 인간 70인가요? 인생 70. 인생 70 고래희 옛날부터 드물다. 그러니까 70도 드물었으니까 한 60 사시면 아깝고 또 돌아가시면 저거 하죠. 그러니까 곡을 했던 거예요. 원래 상중에는 옛날에는 곡이 안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곡까지 얘기가 나와요. 대곡. 종이나 누구를 시켜서 대신까지 울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조상집에는 울음이 안 그쳤던 것이 옛날 법도였죠. 그리고 이제 문상하는 사람도 곡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때는 물론 그 손님으로 가서 말하자면 문상 가서 곡할 때는 아이고는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죠? 그것도 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어져 모르실 거예요 아마 잊어버릴 거나 어이 하잖아요. 어이. 지금 아마 한 50대 이전은 그 이전은 모를 거예요. 그 이후 출생들은 50대 이후는. 옛날에 곡하는 거 구경만 했어요. 50년, 60년. 부모 외에는 부모하고 이제 형제 숙질 정도는 아이고 하지만 그 외에는 총수가 멀면 멀고 또는 친구나 뭐 이런 아는 사람 문상에는 곡을 하게 되면 이제 어이 하고 이렇게 어이 이렇게 부르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공자께서 이제 문상을 하고 곡을 했다면 불가롯이다. 그날은 뭐예요? 노래를 안 하셨다. 공자도 노래 하셨나 봐 많이. 그날만 안 했으니까 다른 날은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음악을 공자도 좋아하셨다. 음악은 곡즉 훌가롯이다. 울고 울어서 울면서 문상을 했을 경우는 그날은 노래를 부르지 않으셨다. 공자님의 말하자면 평소 그 마음씨, 예법 이것을 좀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무슨 편이죠? 여기가 수리편이에요. 공자가 저수를 하고 서술은 하고 저술은 하지 않은 거예요. 서술은 하고 창작은 하지 않으셨던 그 학문적 태도와 연결되어진 부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위 안연활 우리가 안연은 좀 아셔야 돼요. 안연에 대해서는 공자 제자 중에서 제일 훌륭한 인을 실천한 인에 대해서 3일 불유인이다. 3월 석 달을 인을 어기지 않고 석 달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은
안현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현의 원래 원현 안현의 성은 뭘까요? 성은 이 안자예요. 안자. 얼굴 안자. 얼굴 안자. 그리고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못년자 말고 또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실까요? 예. 아시는 몇 분 계시네요. 회, 돌아올 회자, 회, 안회. 돌아올 회자. 입구 안에다 작은 입구 한 거예요. 돌아올 회. 그러니까 안회를 말하는 것이죠. 안회는 공자보다 오래 못 사셨어요. 공자 앞에 스승 앞에 돌아가셔서 공자 스승이신 공자께서 대성 통곡을 할 정도로 했던 사랑하는 제자가 죽어서 그래서 이 공자의 10철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공자의 그 말하자면 정신적인 수제자 실제 수제자 역을 한 사람은 정자라고 볼 수 있어요. 정자는 이제 후세 제자들을 길러서 여기 이제 논어에 자자가 붙은 사람 중에 하나 유자라고 하는 제자와 정자라고 하는 제자. 여기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정자라고 하는 분은 그 도통을 공자의 학통을 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정신적인 그 정신을 이으신 분은 아내가 더 훌륭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향교의 사성 향교나 저기에 향교나 뭐예요? 성균관 향교나 성균관은 하나 있고 전국에 하나 있고 향교는 230인가요? 여기 성균관과 성균관이 먼저 써야 되겠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성균관이나 향교가 하는 일은 뭔가요? 기본으로 이런 건 아셔야 되는데. 유교문화 진흥원 여기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면은 이건 알아야 돼. 향교는 했던 일이 뭐예요? 했던 일이?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죠. 교육과 학교 재량 두 가지예요. 교육기관. 대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대성전이 뒤에 있죠. 앞에는 명륜당이라고 돼 있죠. 명륜당. 명륜당. 그러니까 향교회나 이건 성균관은 중앙에 있는 국립대학교고 향교는 지방에 그냥 학교라고 봐야죠. 꼭 대학만이 아니라 향교는 이제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있는 학교, 지방학교. 이건 성균관에는 서울에 있는 국립 하나만. 서울에도
사학당이 있어요. 중앙에는 성균관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네 개가 학당이 있었다는데 그건 없어졌지만 여하튼 간에 거기서 인재양성을 하고 그리고 대성전에서는 뭘 했느냐. 대성전은 바로 공자를 위시한 네 분의 성인.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건데요. 네 분의 성인과 그 다음에 송나라 시대에 성리학을 집대성한 여섯 분의 학자를 모시고 그 다음에 동국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동국 18현 발음이 좋지 않아요. 근데 기억하시기는 좋아요. 18현 18 어진 학자들. 근데 18현을 다 외우려면 좀 제가 외웠다가도 잊어버려서 지금 못 외우는데 퇴계율곡은 다 물론 들어가고요. 안유, 안향, 안유부터 안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신라의 설총부터 시작을 해서 최치원, 설총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18분, 우암 동춘까지 거기 들어가죠. 우암 동춘. 그리고 여기에 우리 노성 그분들보다 못지않은데 노성에 있는 분들은 못 들어갔어요. 조금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18현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계신독제는 부자가 들어갔죠. 사계신독제는 부자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여섯 분의 송대 육군자는 이제 주자도 포함해서 장제, 정명도, 정이천, 장제, 그다음에 이제 주자, 그다음에 소강절. 그래서 6분이 그리고 6분을 모시고 거기다 이제 춘추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종교의식과 같은 거죠. 이게 종교의식과 같은 거고, 그 다음에는 요게 이제 명륜당을 중심으로 한 이제 학교, 인재를 기르는 학교의 기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인을 받들어 모시는 하나의 재향을 모시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래서 향교나 성균관이 두 가지 역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이제 그 대성전에 이렇게 대성전 위치에 이제 공부자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네 분의 스승을, 네 분의 참 훌륭한 분을 이렇게 모신 것. 그 중에 안자하고 정자하고, 그 다음에 공자의 손자가 누구냐면 자사라고 있어요. 자사는 자예요. 원래는 급이라고 그러죠. 급. 이름은 공급. 그러니까 안자, 정자, 그 다음에 자사. 하나 또 누구 있을 만한 사람 있죠. 빠진 사람 우리가 생각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사서를 쓰시고, 사서 쓴 분이 다 중용대학도 다 거기서 쓰시고, 정자가 대학 쓰고, 중용은 자사가 썼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서 중에 뭐 하나 빠졌잖아요. 누구예요? 맹자. 그죠? 맹자. 그래서 네 분을 그러니까 공자 앞에 네 분이
그래 공자까지 포함해서 이제 오성이라고 해요. 오성이 5성인의 위치다 해서 오성. 근데 다른 분들이야 네 분이냐 성인이 아니죠. 하여튼 공자 성인의 제자급인 제자인 사람들, 제자 또는 혈통의 손자 중용을 쓴 자사. 그래서 그러니까 안증 사맹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안자, 증자, 자사, 맹자, 안증 사맹. 공자를 모시고 여기다 안, 증, 그 다음에 자사, 사, 맹자, 안증사맹 네 분을 공자 바로 앞에 이렇게 모시고 그래서 오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줄에 한 줄 뒤에 육군자를 이렇게 모시고 그 다음 밖에 양쪽으로 18현 9분씩 이렇게 동국 18회. 그렇게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그 안자가 들어가 계시다. 그 안자를 안연이라고 이제 하고 안자라고도 하네. 안연에게 일러서 말씀하시기를 안연을 일러서 말씀하시기를 용지즉 행하고 쓰이면 행하고 이런 얘기인데 쓰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부름을 받고 채용이 되거나 등용이 됩니다. 오를 등자, 쓰리용자는 여기다 오를 등자를 앞에 붙이면 돼요. 등용되면 가서 실행하고 실천하고 이런 얘기예요. 사지즉 장, 사자는 여기 집사자인데 여기서는 논어에서는 거의다가 제방이 붙어 있는 사자. 우리가 반올림을 한자로 뭐라고 그랬죠? 사사오입 하잖아요. 넷은 버리고 할 때 사자예요. 요 제방변에 유자를 쓰면 넷은 버리고 오는 올린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 사사오입 반올림. 우리가 반올림한데 넷은 버리고 요자인데 지금은 옛날에는 이걸 같이 썼다 이런 얘기. 집사자하고 요거 한쪽은 집사자, 노을사자. 사사오입. 넷은 버리고 5은 올려라. 빌려보내라. 그래서 사사오입에 할 때 그 사자예요. 근데 그 옛날은 제방 안 써서. 그러니까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버려진다는 얘기는 등용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등용되어지면 실천하고 진리를 인도를 다해서 실천하고 등용해서 사회가 필요로 하다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지즉 버려지면 다시 말하면 거기서 말하자면 놓아지면 감출장자 썼어요. 감추는 보존한다 이런 얘기예요. 보존한다. 뭐 작물이라고 해서 감출장자 작물이라고 해요. 도둑이 훔쳐가지고 감춰놓으면 작물이라고 해.
근데 그런 훔친 걸 감춘다는 뜻의 장이 아니라 여기서는 자기의 실력을 간직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 써먹을 수 없으면 간직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버리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겠죠. 장이란 말은 감춘다는 뜻은 간직한다. 그러니까 등용되면 자기 실력 발휘하고 자기의 뜻을 펴고 거기에서 물러나게 되면 버림을 받게 되면 버려지면 그건 자기의 몸이나 관리하는 몸에다 보장을 하는 것을 그 두 가지를 유아여이 오직 나와 여는 and니까요. 나와 너 이자는 너 이자예요. 너 이자. 그 나와 너 오직 나하고 너하고 유시분정. 이 부자는 여기는 이제 어조사니까 뜻은 없고요. 어떤 단정과 단정을 나타내는 강한 단정을 나타내는 단정어사 어미다 이렇게 부릅니다. 유시분정. 요것은 있다. 시는 뭐예요? 이것. 이 시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앞에 얘기한 두 가지 상황. 용지적 행하고 사지적 장하는 요 두 가지를 너나 나나 오직 너나 나나 이것이 있다. 이것을 간직하고 있다.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제자들 많아도 너하고 나하고는 그렇게 할 만한 인격을 가지고 인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자 자신을 자랑하려는데 당신을 자랑하시려는데 제자가 훌륭한 제자가 있으니까 같이 자랑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자로왈 이건 자로하고 이제 자로가 이제 아마 이 얘기를 들었겠죠. 듣고 생각하니까 이제 나는 나 얘기는 안 주시니까 이제 한 얘기 같아요. 자로왈 자행 삼군이 수여 실이 있고. 궁금하죠? 좀 쉬었다 하시죠 뭐. 쉬었다 하겠습니다.